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 시황, 업종과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시장이 참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동성이 있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까요? 어느 종목군, 어떤 테마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캐치해서 주시는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 안겨다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빅스 전문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 마감 동향을 살펴주시면서 그래서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 것이며 우리가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테마군, 섹터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 선물까지 주십니다.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봐야 되나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SG나 에이텍 모빌리티까지 67%, 56%처럼 이렇게 크게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 비트나임, 이 SNS 메타의 새로운 SNS 플랫폼이죠. 이 스레드 관련주로 비트나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으로도 전문가님께서는 13%나 수익을 보셨습니다.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배양육, 아스파탐 대체제로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으로도 이미 전문가님께서는 13%나 수익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있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 혹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쉽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간망세가 짙었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해보고 싶다. 이 안에서도 어떤 강한 섹터,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 안겨다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국내 조선업계가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장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조선 관련주들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름세를 보였던 조선주 오늘장에서는 전강 후약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조선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서 폴란드로 향합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재건 관련주들 또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7월 12일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양지수 모두 강한 빨간불을 켜내더니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듯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이 CPI 오늘 밤에 발표된 CPI를 앞두고 관망세가 보이는 장세인데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봐야 될지 우리에게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2주 만에 뵙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이겨내고 드디어 반등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국내 시장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늘 저녁에 또 CPI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증시도 역시나 쉽지 않았던 제자리 걸음만 계속 보여주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증시가 이제 내일부터는 어떠한 방향성이든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증시의 방향성이든 우리가 수익은 반드시 챙겨야겠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늘 챙기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나도 같이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까지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CPI,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 CPI 결과를 앞두고 우리가 과연 이 결과 이후에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이 부분을 좀 꼭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간에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지난주 이 시장 계속해서 밀리고 좀 하락세를 연일 연출하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고 계십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이스레드 관련주이죠. 과거에 메타에 납품을 했던 기록이 있었던 이력이 있는 이 종목인데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는 미리미리 선취매를 하셔서 우리에게 13%나 수익을 주셨고요. 네오크레마로도 13%의 수익을 주셨습니다. 또 크게도 수익을 주십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관련주로 67% 수익을 주셨고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삼성페이 관련주로 56% 수익을 주는데 나도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차트를 통해서 이 차트에서 어떤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여러 가지의 종목 선물 들고 오셨거든요. 이 종목 보따리 풀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매주 나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보려면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또 다다음 주에 또 얼만큼 수익 낸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니까 일단 참 전문가님은 뭐 이름답게 정말 큰 수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빅스 전문가님 언제 오나 2주에 한 번씩 올 텐데 하면서 수요일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만의 인사치레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리미리 안정적으로 급등주들 선취매할 수 있고 또 빠르게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종목 선물들 들고 오셨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다 잘하세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미리미리 급등주들 선취매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빠르게 우리에게 수익 전환을 하시면서 이 시장 속에서 단타도 가능하신 전문가님인데요. 나도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또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선물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자의 마감 시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네, 시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국내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먼저 선반영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느 정도의 이런 모습들은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면서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오늘이나 어제나 같은 이슈로 지금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가까이 상승을 좀 만들어냈었죠. 어제와 같은 이슈로 CPI를 앞두고 엇갈린 모습을 좀 만들어냈어요. 어떤 엇갈림이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자, 오늘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닥에서 매도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양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큰 방향보다는 전일 상승분을 좀 소화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 CPI 발표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로 이 전망치 자체로 기대감 속에 시장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제 좀 과도하게 상승분이 좀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분을 조금이나마 소화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CPI 시장 전망은 지금 3%대 초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달 대비했을 때 훨씬 큰 폭으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달 대비 대폭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이 결과치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2회 더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2회가 아니라 CPI 결과에 따라서 1회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안도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 수급도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를 좀 어느 정도 보여주기는 했지만 코스피와 선물지수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지수가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자,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포인트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증시의 수급 주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주가 그 업종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외국인은 지금 철강과 운수장비, 금융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역시나 철강과 금융, 화학 쪽에 매수를 조금 해주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철강과 금융이 지금 겹치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금융을 조금 더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수혜를 좀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업종이 이제 실적 개선세를 이루어내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이죠. 여기에 따라서 수주 이슈도 계속 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혜받을 수 있는 철강 업종들에 대해서도 실적 개선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종에 대한 수급도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증시는 대표적으로 양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하락 전환을 좀 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었어요.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어떻게든 정확하게 실적이 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드디어 100만 원까지 돌파를 해내면서 너무 과한 상승이 아닐까,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우려가 좀 나올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을 토대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하지만 증시가 눌릴 수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 코스닥의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크게 눌리지 않고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제일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제일 큰 하락 요인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에서나 코스피에서나 강한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증시가 그만큼 눌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6월 중순 이후에 과대 낙폭주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좋은 종목들 있죠. 실적 장세가 지속되면서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바닥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취매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시장이 상승하나 하락하나 어찌됐든 실적 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재료에 따른 개별 장세도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상승과 조정에 따라서 유무보다는 어떤 종목이 또 유망한 종목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PI와 FOMC의 시장이 반영되기 시작한 모습이 이미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지금 상승분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과대 낙폭주들이 먼저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종목들 지금 놓친다면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저점에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종목들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런 반등 시장에서 나도 한번 수익을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중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같이 공략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단기 급등 중 포착의 달인이라고 불리십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과대 낙폭주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과대 낙폭주들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다. 안정적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원활한 노란톡방 소통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방송 인증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지금 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생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보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방금 살짝 수익률표를 봤는데 네. 참 이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군을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전문가님께서는 많이 수익 전환을 하셨어요. 네, 이 종목들 좀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수익 리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6월달 중순부터 시장의 지수 차트를 살펴본다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부분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무리하게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안전하게 이럴 때일수록 또 조금 더 안전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놓는다면 사실상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유무 상관없이 우리가 수익을 꾸준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역시나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을 우리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 건데 해당 종목도 역시나 시장이 하락할 때 저희가 잡았고 하락할 때 수익을 챙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배양육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아스파탐 대체제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상 두 가지의 재료 모두 따끈따끈한 신생 재료들이죠. 여기에 따른 재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했을 때도 관심을 꾸준하게 받았던 종목이고요. 사실 그 전부터 우리가 포착을 했을 때부터 이미 시장 상승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상승의 의지를 계속 다져놨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츰차츰 무르익고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해당 이슈는 쉽게 죽을 이슈가 아니고 꾸준하게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배양육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추후에 갔을 때는 그만큼의 시장 자체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지속성은 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두 가지의 재료를 본다면 배양육 같은 경우는 2040년이죠. 2040년대 이 시장 규모가 580조로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이제 배양육 말 그대로 그 고기를 배양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고기들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서 그리고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 관련주들 역시나 그만큼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당연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아스파탐 대체제라고 한다면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있는데요. 그 감미료 자체가 발암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보이게 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대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스파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서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막걸리, 그리고 맥주, 그리고 이런 기타
등등 사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공 감미료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파탐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발암물질 지정 가능하다는 지정 후보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상 대체제를 생산하고 있는 관련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해당 종목이 꾸준하게 이슈도 있었고 아래에서 바닥도 다 잡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6월 28일 날 제가 여러분께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특히나 6월 28일 네오크레마 9,100원이라는 매수가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는데요. 대략 거래일 기준이죠. 거래일 기준으로 약 13%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또 챙겨왔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아스파탐 대체제라고 해서 두 가지의 대표 대장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대장주가 푸드나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수익률표에 보셨듯이 푸드나무도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서 20%가 넘는 수익을 또 공식적으로 챙겨왔고요. 또 두 번째로 종목으로도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으로도 우리가 또 수익을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그만큼 재료의 지속성을 보고 종목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선취매를 한다면 늘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단기간에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또 핫했죠.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시장을 보셨더라면 이 스레드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레드라는 이름은요, 이 메타의 신규 SNS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에서 만든 신규 SNS 플랫폼, 이 스레드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이 이용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이 SNS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종목을 이걸 예상하고 들어갔던 게 아니거든요. 이 종목은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메타랑 또 연관성을 짓고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 진입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가 이 스레드라는 재료가 붙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또 챙겨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본다면 증시 하락 시기에 같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6월 19일 날 8,750원이라는 매수가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승은 최근에서 이번 주 중에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2주라는 시간 동안 늘 내리기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상 보시겠지만 이때가 6월 19일이었어요. 이때부터 7월 달까지 쭉 내리기만 했습니다. 몇 프로까지요? 조정폭이 꽤 컸습니다. 20%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그만큼에 대한 기술력,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쯤은 버틸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 하락 시기에 빠지는 것은 모든 종목이든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같이 빠지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20% 조정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자, 우리가 매수가가 이때인데 그 매수가를 넘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우리에게 챙겨다 줬죠. 이 종목도 역시나 3주 만에 13%에 대한 수익을 역시나 챙겨왔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6월달 지수 차트를 잠깐만 볼까요? 6월달에 우리가 6월 중순부터 시작했을 때 증시가 어땠어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시장에 상관없이 시장은 늘 어땠어요? 실적주들 위주로 그리고 개별 장세에서 재료가 뜨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정말로 막 너무 다 급하고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단타 친다고 이 종목 저 종목 잘못 들어가다가 물리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하게 아래에서 받쳐주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놓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급등주 단 하루 만에 수익을 챙겨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조금 길어질지언정 2주, 3주 만에 수익을 또 챙겨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종목을 우리가 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의 테마에 준비하면서 관심 종목들과 오늘 제가 또 히든 종목도 그런 종목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로 나도 시장의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 늘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늦지 마시고 노란톡방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6월 전반적인 장을 보면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단 3거래일 만에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13%의 수익을 내셨고요. 또 스레드 관련주인 비트나인으로도 13%의 수익을 주셨습니다. 실적주 위주 아니면 개별 종목 안에
안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이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각 두 가지의 테마 안에서 이슈 종목들 뽑아 오셨고요. 히든 종목 선물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 모든 종목 선물 보따리들 나는 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분 뒤면 우리 전문가님 또 2주 뒤에나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수익률표 보고 오늘 들어갈 걸 이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빠르게 오늘 노란톡방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의 선물 종목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인데 조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제가 조선을 얘기하기 먼저 일단 지금 자체가 실적 장세잖아요. 네.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먼저 튀어 올라가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만 보더라도 어때요? 오늘만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조선 업종이 상승을 좀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품 관련주, 게임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할 것 없이 실적이 좋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 위주로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역시나 조선 관련주들도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조선 업종은 이제 이 혹한기를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가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처럼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국내 조선업계 중 이 세 개의 대형 조선사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 세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치를 본다면은 사실상 연간 수준 목표로만 보더라도 이미 7월달이 지금 7월달이거든요. 이미 2023년도 7월달 절반밖에 지나지가 않았는데 이미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만큼 실적 수주 자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 말이 넘어갔을 때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도 상당 부분 많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시장에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2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역시나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몰려오는 수주 속에 지금 이 수주치가 이미 3년치를 넘게 받아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이상에 대한 수주는 선별적으로 알짜배기들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 수주를 하고 그만큼 남는 것이 맞는 장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실적주들은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뭐 이런 기타 업종들도 좋지만 조선 업종에 대한 차트를 본다면요.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주가 차트 자체가 지금이랑 말도 안 되게 위에 있었어요. 지금 거의 뭐 100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조선 업황을 살펴본다면은 사실상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바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실적이 전처럼 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자, 그렇다면 이 최근 장세와 상관없이 급등하고 있는 조선 그리고 기자재 관련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조선 관련주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시장이 좋지도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좋긴 했었죠. 강보합 마감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폭풍 상승을 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몇 프로 올랐을까요? 자, 올해 초부터 이게 1월 달이거든요. 올해 초부터 저점 대비 180%가 올랐어요. 꾸준하게 상승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상승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LNG선과 해양 플랜트 부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도 일치하겠죠. 방위산업 지정 조선업체로서 여러 가지 잠수함이나 구축함, 특수함 등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은 조선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방위산업 관련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눌린다 하더라도 뭐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방위산업도 역시나 실적 개선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 산업으로 엮여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닥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쯤 우리가 한번 좀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물론 이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 업종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에 따라서 우상향을 이뤄냈을 경우에 거기서 수혜받는 기업은 당연히 어디가 있을까요? 조선, 배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그만큼 조선의 이 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기자재 관련주들도 역시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시나 거기에 따른 종목들, 태영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인데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110%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조선 업종에 있는 종목이지만 180%까지 가까이 올랐고 해당 종목은 그냥 말 그대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지만 11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차이를 본다면 조선 관련주들은 원래 좀 시가총액도 높고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굼뜨거든요.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조선 업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만 그거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역시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태영이라는 것에 조선 기자재 후발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 종목 사실 우리가 한번 같이 공략을 했던 적이 있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을 거거든요. 왜? 그만큼 아래에서 매집을 잘 해나가고 있어 보이고 바닥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서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을 한번 챙겨받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때 상승 이후로 꾸준하게 눌림목을 만들어냈어요. 눌림목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위한 쉬는 단계에 잠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2차 상승 파동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요? 조선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기자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선박용 배관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조선에 들어가는 이 철강에 대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후처리 과정인 도장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아직도 바닥 따지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점이 지금 또 올라갔네요. 저점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2차 상승 파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차 상승 파동이 맞았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20%가 넘겠죠. 자, 20%뿐만일까요? 조선기자재 아까 태영이라는 종목 몇 프로 올랐다고요? 이렇게 상승 파동을 이어나가면서 아마 이때쯤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동방성기 이 방금 전에 관심 종목의 주가 차트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그 전고점을 뚫어내고 그 이상의 상승도 역시나 만들어냈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해당 종목처럼 나는 실적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적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텐데 나는 내 포트에 실적주 하나도 없다.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이 종목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 네. 종목 같은 경우, 이 이전에 태영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110%나 상승을 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그 가격대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위치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봐도 될까요? 사실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태영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사기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점일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의 종목을 봤잖아요. 네. 태영과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들을 봤는데 하나오션이 지금 주가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전의 기록을 본다면은 그 전에 주가 차트를 본다면 현저하게 높았던 주가 차트에 대비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잡기에는 일봉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태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방성기는 역시나 그때 당시에 주가 차트 대비했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종목을 알려주셨네요. 제가 종목을 지금 말해버렸네요. 네. 근데 지금 종목을 안다고 해서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이 네. 종목이 지금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올라갈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올라갈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시느냐,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공략 타점과 전략을 보시고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리에 따른 상태에 따라 좀 수익률이 좀 엇갈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한 자리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함께 공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고
공략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테마로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 장세 분위기와 관계없이 조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조선 테마가 상승을 하면 그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도 같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발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방송 중에 전문가님께서 이제 종목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명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가님처럼 크게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다를 텐데요.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안정적으로 진입할 그 시점에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선물 종목들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첫 번째 조선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이슈는 우크라 재건 테마에서 좀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그렇게 막 별 볼 것 없었죠.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사실 크게 막 부각되는 이슈들도 좀 적다 보니까 움직이는 변동폭들이 다소 좀 약간 저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선 관련주들과 오늘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시장에서 강세를 좀 보였었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냐?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해서 우크라 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었고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었던 이슈들이잖아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슈가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움직이지 않았던 아마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크라 재건 한 번쯤 크게 움직여줄 수 있었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지금 후발주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 특히나 해당 일정을 계기로 미 상원 대표단을 만나서 우크라 재건 협력을 논의를 할 협력을 논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이 가시화하는 셀즈 외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 재건 이슈들을 좀 본다면 사실상 특정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지금도 관련주들이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요. 자, 대표적으로 오늘 상승을 보였던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사실 우크라 재건이라는 이슈가 하나 떴을 뿐인데 자, 지난달이죠. 5월달 5월 15일 1012원이었던 주가가 몇 배까지 뛰었어요? 400% 이상 5,42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단지 우크라 재건이라는 이슈 하나만 붙어서요. 자,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뭐 하나 특별하게 아직 나온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만들어냈다면 후발주들 역시나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까요? 특히나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납품을 하고 기술을 수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던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사실상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이미 오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공략을 했거든요. 이미 오늘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오늘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아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간에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들어오신 분들도 드리려고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5% 가까이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잡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5%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오늘 만약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잡아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크라 재건의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리스트는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역시나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명을 말씀드리자면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미 시간에서 상승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일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다른 후발주들 역시나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발주들 역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일이 될지 오늘 저녁이 될지 여러분들의 그 후발주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 종목처럼 매수한 지 하루 만에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 노란톡방에 늦지 말고 들어오셔야 그런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종목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제가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2주 뒤에 제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공략했다는 종목이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자, 그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유럽 순방 이 세일즈 기대감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관심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학으로 해서 지금 5%나 상승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당장 진입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미 사실 한 종목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공략할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 우리에게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근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뿌릴지 아니면 내일 뿌릴지 이건 모르거든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도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같이 공략 가능한데요. 나도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돈 벌어야죠, 여러분.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나도 계속해서 돈 벌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방송 인증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나는 지금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방송 인증 사진을 보내주셔야지만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슈는 두 가지 끝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종목 선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백이죠. 아, 이게 진짜예요? 네, 이게 진짜 그럼 백이죠. 마지막 진짜 백이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자, 아마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기술주, 성장주들이 먼저 반등을 치고 올라갈 거예요. 실적주들은 역시나 기본 베이스로 올라갈 것이고 재료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실적주들 제외했을 때 기술주들과 성장주들밖에 없겠죠. 그중에서 오늘 이슈가 나온 따끈따끈한 재료를 가진 종목입니다. 특히나 양자 보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암호 체계 전반을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양자 내성암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 내성암호는 어떤 것이냐? 양자도 잘 모르겠고 양자 암호도 모르겠는데 양자 내성암호 참 여러 가지 이름 자체도 길어요. 근데 이 양자 내성암호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그냥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오래 걸리는 그것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진 양자 내성암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새로운 암호화 기술로 차세대 보안 기술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특히나 암호체계 전환 정책 방향을 위해서 기술 확보, 제도 정비, 그리고 절차 수립 세부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만간 또 여기에 대한 뭔가 이슈가 나오거나 재료가 나오거나 일정이 또 나오게 된다면 관련주들 역시나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사실 관련 이슈가 뜨면서 종목들이 조금이나마 좀 움직여주려는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준비가 되지를 않았는지 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좀 눌러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 다 좋지만 결국엔 어떤 종목인지 지금 주가 차트가 어떤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예요. PKI 기반의 정보 보안이나 인증 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행정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솔루션 공급이나 여기에 대한 SI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양자 컴퓨터 환경에 적용되는 경량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안 그래도 양자 암호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발까지 한다고 하니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가 어딜까요? 자,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본다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다라고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저점을 다진 이후에 현재까지에 대해서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 저점 아래로는 내리기 싫다. 주가가 지금도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최근에 볼까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증시가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수급이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상승을 좀 멈췄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조정폭을 좀 볼까요? 조정폭이 꽤나 크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수급 주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우상향, 아래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적으로 슈팅 가능성을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챙겨 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일봉 차트 상만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월봉 차트를 간단하게 본다면 사실상 월봉 차트가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의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과 저점이 이어지는 수렴 구간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렴 구간에 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렴 구간이 왔을 때 강하게 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이 구간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이 기업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오늘 아까 사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먼저 드리려고 했었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서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 종목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매수 타점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어떤 종목인지와 매수 타점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끝나기 전까지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양자 보안 관련된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진짜 알짜배기다, 진짜 알짜배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차트로 보자면 저점을 계속 다진 후에 우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종목명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저희가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다다음 주 2주 뒤에나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번 느끼시겠지만 2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볼지를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계신다면 우리는 여기 안에서 수익을 이만큼 보고 있기 때문에 부러우실 수도 있겠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요. 1분 남짓 한 시간 동안 빠르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주 뒤에나 나오십니다. 지금 입장하셔야지
앞으로의 시장 여러분들도 대응하실 수 있어요.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 주시는 종목 선물들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